안녕하세요, 리베라입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오는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 같은 거죠. 스테이트 오브 시리즈, 이번엔 CSS 2024 버전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건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CSS가 계속 진화하는 속도를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CSS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레이아웃과 변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념했지만 미래는 우리 대부분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을 약속합니다. 네, 정말 최신 스펙을 보면 CSS 정말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CSS에서 코사인, 삼각함수나 또는 제곱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스크롤 트리거도 나오고요. 원치 않은 효과가 없도록 모든 범위를 좁히고 싶은가요? 이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범위에 대해서 스코프를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제공업체의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한 우리의 모두의 생각을 알리는 도구로서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지만 사실 전 모든 스펙을 알진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으나 아직 제대로 실무에서 적용할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직 연구가 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CSS 스펙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따로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설문조사에 참여도 해주세요. 한번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스펙인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서브 그리드죠. 제가 서브 그리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 그리드에 대한 템플릿 컬럼이나 템플릿 로우에 대한 것을 상속을 받아서 이어서 그 그리드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네, 사용해 본 적이 실제 있고요. 자, 라이팅 모드. 사실 요것을 알고는 있지만 국내 웹 환경에서는 이 라이팅 모드가 생각보다 쉽게 많이 쓰이지는 않거든요. 새로 쓰기, 뉘어서 쓰기 뭐 이런 것들인데 외국어 사이트 만들 때는 간혹 쓸 것 같지만 제가 이 코드를 안 직후부터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해 보기는 해봤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서브그리드 좀 긍정의 표현을 주겠습니다. 자, 로지컬 프로퍼티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라이팅 모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뭐 그거를 떠나서 간혹 보이실 거예요. 블럭이다, 인라인이다. 그래서 인라인 같은 경우 X축, 블럭은 Y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Y축만 넣는다. 상하만 넣는다. 보더를 인라인 영역만 넣는다. 좌우 영역만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마진도 있고 패딩도 있죠. 자, 에스펙트 레시오에서 종횡비죠. 종횡비 계산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뒤에 1을 안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자동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편합니다. 여러모로 특히 썸네일 같은 거 작업할 때 에스펙트 레시오가 되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몰 라지의 다이나믹 뷰포트 유닛 해서 VW 많이 쓰시죠. VH 많이 쓰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DVH, SVH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것도 모바일 프로젝트 할 때 꽤 쓰는데 심도 있게는 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예전에는 호환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호환성이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자, 미디어 커리어 레인지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는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이 위드스가 뷰포트 위드스를 자동 감지를 합니다. 이제 민 위드스, 맥스 위드스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레인지 컨텍스트 써가지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 쓰는 게 훨씬 더 좀 간편하거든요. 요거는 완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점점 CSS도 좀 스크립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함수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앵커 포지셔닝 이거 정말 좋거든요.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호환성이 아직은 너무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쉬워요. 특히 뭐 최근 스펙 중에 하나인 팝오버 이런 것 할 때도 굉장히 앵커 포지셔닝이 좋고요. 앵커 포지셔닝이 이게 사실 특정 위치로 갖다 놓은 거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반응형에도 굉장히 대입을 좀 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컨테이너 쿼리 정말 좋죠. 우리가 미디어 쿼리만 하게 되면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만 계속하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 컨텐츠나 어떤 컴포넌트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반응형을 할 때는 컨테이너 쿼리 정말 유용하거든요. 컴포넌트별로 작업을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무조건 해야 되고 이제 퍼블리셔 분들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미디어 쿼리를 계속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반응형을 갈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죠. 자, 컨테이너에서 스타일 쿼리도 있죠. 이 스타일 쿼리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 인라인 스타일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내가 따로 반응형을 두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도 이 인라인 스타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변수 받을 때 그 변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줄지, 또는 인라인 스타일 제어를 스크립트로 인라인 스타일 제어를 종종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CSS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니까 레이아웃 쪽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자,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양과 그래픽. 믹스 블렌드 모드, 좋죠. 여기 합성 모드죠. 포토샵에 있는 이 블렌드 모드고요. 이게 블렌드 모드가 두 가지예요. 정경과 배경 블렌드 모드가 각각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제 포토샵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미지를 합성 모드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미지를 저장하고 나니까 PNG로 뺄 수 있는데 PNG가 아닌 배경이 있어버린 이미지인데 PNG를 어떻게 다시 재작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포토샵 결과물에서 블렌드 모드 때문에 투명 이미지라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재요청하는 게 아니라 블렌드 모드를 CSS를 써서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뭐 재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자, CSS 필터 이펙트, 필터 정말 많이 썼죠. 뭐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쓰는 게 드롭 샤도우 많이 쓰죠. 드롭 샤도우 꽤나 쓰고 블러 꽤나 씁니다. 백드랍 필터 쓸 때도 블러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요거 종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필터 꽤나 쓰실 거예요. 네,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백드랍 필터 바로 나왔네요. 백드랍 필터 예전에는 솔직히 백드랍 필터를 사용한 국내 웹의 디자인이 많이 없었어요. 디자이너들이 잘 반영을 하지도 않고 실제 그런 디자인을 벤치마킹은 하셨겠지만 실제 디자인에서 표현한 거는 많이 못 봤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 가끔씩 하다 보면 백드랍 필터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UI가 꽤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징 펑션인데요. 리니어로 가는 요 이징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줄 때 많이 이징을 쓰죠. 근데 리니어에 대한 속도 체감을 어떻게 주는지 솔직히 저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대충 감각적으로 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속도로 가지만 그 같은 속도에 대한 중간중간 어떤 속도 체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꼽은 것 같고 들어본 적은 없지만 관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디테일한 프로젝트나 어떤 그 관련된 프로젝트면 모를까 일반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온전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또는 퍼블리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좀 센스 있게 넣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징 키워즈 해서 요거 꽤나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꽤나 쓰고 있고요. 특정 가로 크기나 또는 그리드 할 때도 꽤나 쓰고요. 민 컨텐트, 맥스 컨텐트는 좀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고 민 컨텐트나 픽 컨텐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코닉 그라디언트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뿔 모양 그래서 그라디언트인데 이걸로 많이 사용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원형 그라디언트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오프셋 패스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짐작하건데 짐작도 잘 안 되네요. 오프셋은 어떠한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디스턴스 밑에 있네요. 오프셋이 아웃라인 오프셋은 익숙해서 외곽선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가야 될지인데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배경이 어느 범위인지 물론 그건 백그라운드 클립이나 백그라운드 오리진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나중에 연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하네요. 이게 어떤 기능일지.
자, 이제 컬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컬러 쪽에서 보면 컬러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 컬러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컬러 부분은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컬러에 대한 어떤 컬러 패턴, 특히 테일윈드 CSS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컬러 패턴을 수학적으로 디자이너 분들이 계산해서 주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변수로만 다 지정을 해야 돼서 사실 그런 기회가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현재 24년째 이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의 노고와 좀 성의, 관심 이게 있어야만 퍼블리셔 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컬러 믹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컬러 함수를 많이 써가지고 뭔가 수학적으로 색상을 증가시키던가 색을 감소시키던가 해가지고 명도채도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HSL 같은 특정 함수를 써가지고 색을 수학적으로 좀 뭔가 증가 감소시키는 그 색상의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많지 않고 보통 대기업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인하우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하지만 늘 관심은 있습니다. 저는 다. 자, 액센트 컬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색상을 바꾸는데 요즘에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은 CSS만으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부분을 디자이너와 협의해서 디자인을 좀 정의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협상을 해야죠. 여기 색상 CSS로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디자인은 된다. 그럴 때 좀 액센트 컬러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컬러 믹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뭐랄까요. 디자이너 분들과 좀 협의가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다 본 적은 있지만 실제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죠. 자, 렐러티브 컬러. 상대적인 컬러 값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요건 들어본 적 없지만 관심은 늘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에 대한 컬러 값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는 제가 넣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좀 컬러에서 제가 좀 취약하네요. 뭐 알고 있었습니다. 자, 상호작용, 인터랙션 쪽을 얘기한 거고요. 제가 스크롤 스냅을 아직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스크롤 스펙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제 연구는 이미 다 끝났고 어디까지 지원한지는 알지만 이것을 실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리얼하게 쓸 수 있을지 과연 스와이퍼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아직은 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와이퍼나 풀페이지에는 아직 멀었지만 좀 미묘하게나마 좀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기술을 좀 만들 수 있을지 기술 발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버스크롤 비헤이비어 이것도 종종 사용하고 있고요. 오버플로우에 대한 스크롤에 대한 제어를 얘기합니다. 자, 스크롤 비헤이비어도 이거 많이 쓰죠. 특히 타겟, 내부 링크죠. 내부 링크를 통한 링크와 특정 스크롤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부드럽게 움직일지 아닐지를 정해주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스크롤 거터. 스크롤 거터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바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요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롤 바에 빈 공간 있죠. 스크롤 오버플로우 오토 할 때 스크롤 영역이 생길 텐데 영역이 생기지 않으면 갑자기 영역 안 생겼다가 양이 늘어나면 영역이 생기면서 컨텐츠가 약간 들락날락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게 스크롤 바 거터입니다. 그래서 커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드 할 때 커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갭 할 때 우리 커터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곤 합니다.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뷰 트랜지션 API. 자,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솔직히 처음 봅니다. 이거 좀 연구 대상일 것 같고요. 들어본 적 없지만 한번 좀 심도 있게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브라우저가 많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스크롤 타임라인 요거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이제 스크롤 트리거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 브라우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도 요걸 활용한 예지가 좀 있습니다. 자, 뷰 타임라인. 뷰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타임라인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뷰 함수와 유사한 형태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요거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뷰포트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 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Discrete Properties 요거는 제가 최근에 스타팅 스타일 했을 때 트랜지션 값 중에
allow discrete가 있었거든요. allow discrete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none에서 블록까지의 애니메이션을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none이죠. 근데 오픈이라는 속성이 붙게 되면 allow discrete가 꼭 동반해야 되고요. 여기서 스타팅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팝업이 열릴 때 애니메이션, 팝업이 닫힐 때 애니메이션을 따로 둘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스타팅 스타일입니다. 네, 요거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폰트 페이스. 이거는 뭐 우리 자주 사용하죠. CDN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 폰트 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폰트를 구성하니까요. 네, 이거는 사용해 본 적이 있고요. 라인 클램프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웹킷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웹킷이 빠질 때가 됐는데 다른 브라우저에서 모즈나 이런 다른 브라우저에서 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자, 변수 폰트에서 폰트 했을 때 요거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궁금합니다. 자, 텍스트 랩 밸런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실험 단계에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게 텍스트의 줄내림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거든요. CH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냐면 숫자 0을 기준으로 총 50자 들어간다라는 기준이고요. 한국어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H의 기준은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텍스트 랩 프리티, 텍스트 랩이 밸런서 프리티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실험 단계를 아직 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행위 펀츄에이션 궁금합니다. 네. 예측 불가인데요. 요거는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면 구두점. 그러면 구두점이라면 점을 찍히는 문장 중에 점을 찍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점이 처음과 마지막을 찍게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nitial letter 이거는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글자에 관련된 거는 맞는데 이니셜에 대한 글자 수를 좀 말하는 걸까요? 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좀 궁금합니다. 최신에 나온 스펙인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접근성 관련. 자, 접근성을 정말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전부 다 처리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크 모드에 관련된 거죠. 이건 사용한 적이 있고요. 리듀스는 제가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요거 purpose reduced data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요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자, 컬러 스킴에 대해서는 제가 요게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상도 한번 찍었었죠. 테마 할 때.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고요.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컨트라스트에 대한 거죠. 명도 대비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 명도 대비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접근성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자, 포커스드 컬러, 아마 초점에 대한 색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비지블은 키보드 접근으로 될 때와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초점이 생기는지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다크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이거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함수입니다. 자, 수학 관련된 매스 부분인데요. 클램프 이젠 꽤나 사용하죠. 반응형 할 때 최소값, 그리고 중간 변화값, 최대값 50VW를 기준으로 계속 변하는데 최소 100픽셀까지 변할 수 있고 최대 600픽셀까지 변할 수 있는 그 범위값을 정해주는 게 클램프입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를 제가 솔직히 사용할 일이 없어서 존재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라운드 무드 램에서 요거는 이것 또한 따로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처음 보네요. 자, 사인, 코사인 이 정도 얘기하는 사인이나 ABS 쪽인데 이것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이것도 수학 부분은 제가 망한 것 같습니다. 예, 수포자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자, 그 외 기타 기능, 서포트 저는 꽤나 쓰고 있고요. 호환성 대체로 할 수 있죠. 기술 중에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변수 정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오류를 일으킬지 디버깅을 하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요거는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헤즈, 예, 꿀템이죠. 네, 완전 좋고요. 헤즈 영상 최근에 찍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where is 전부 다 좋죠. 이제 쉼표 구분이 아니라 where나 is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굉장히 뒤집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다 줄 수 있는 거고요. 네스팅은 빼놓으면 안 되죠. 이미 사스를 했을 때 저는 네스팅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요. CSS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미지셋 같은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에 대해서 크기별로 다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형 때 쓰는 건데 저는 잘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건데요. 요 이미지의 이미지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거 좀 궁금한 녀석입니다. 자, 스코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죠. 이 스코프도 정말 이 코딩 방식을 많이 바꿀 만한 스펙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레이어와 스코프를 조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코프를 많이 쓰게 되면 뱀 방법론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녀석이에요. 자, NTH of S. 자, 요거는 좀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자, 기타 부분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 사용해 본 적 있냐? 부트스트랩 사용하고 싶고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테일윈드, 네,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딱히 없네요. 요 두 개 정도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자, CSS in JS 스타일드 컴포넌트 공부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괜찮았고요. CSS 모듈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었네요. 이모션은 제가 강의만 들어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프리프로세서에서 사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자, 어셈블러 CSS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유틸리티 툴스에서 어떤 걸 CSS 쓸 때 우리가 어떤 걸 툴을 쓰는지 프리티어, 오토 프리픽서 다 괜찮았고요. 스타일 린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네요. 네, 이런 툴들을 한번 살펴는 봐야겠어요. 얘네들 뭘 하는 녀석인지를. 자, 개발할 때 어떤 브라우저 쓰세요? 자, 크롬 쓰죠. 네, 가끔 제가 팝폭도 보고요. 사파리 체킹이 호환성 때문에 체킹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플로우 이런 거 안 보고요. 네, 그나마 예전에 정말 파이어폭스의 개발자 도구가 정말 좋았거든요. 요즘에 심도 있게 파진 않았는데 크롬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데스크톱 하고요. 스크린 리더 테스트 하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테스트를 같이 해줍니다.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S를 주로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하나요? 디자인 시스템 했을 때도 하고요. CS 아트는 안 하고요. 자, 마케팅 사이트, 랜딩 페이지도 가끔씩 만들고요. 웹 앱을 만들 때도 하죠. 네, 이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직종에서 일을 하나요? 저는 교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길적 도구 쪽에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CSS 사용하시나요? 먹고 살아야죠. CSS 가장 베스트, 어떤 것이 가장 베스트냐? CSS를 CSS와 함께 디자인하는 거. 나는 다른 사람 디자인을 만든다, 구현한다. 그쵸. 나는 나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다. 난 나의 디자인을 바로 CSS로 구현한다. 나는 디자인을 받아서 하죠. 네. 디자인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요. 자, CSS와 HTML, 자바스크립트 코드 간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CSS 시간보다 JS 시간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CSS는 생각보다 제가 좀 빠르게 치는 편이라서요. 자,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요? 브라우저의 지원 부족이나 아니면 어느 기존의 완전히 깊이 사용하기 어려운 기종.
CSS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 지금은 사용하고 싶은 게 사실 앵커 앵커 고프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와야 될 게 스크롤 쪽이 좀 더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스펙이거든요. 조금 더 스크롤 스냅이 좀 약간 부족해요. 스크롤 스냅의 좀 강력함을 좀 요구합니다. 네가 어떤 걸 느끼니? 최근에 빠진 거 CSS에서 기능이 빠졌다고 어떤 걸 느끼냐? 이건 뭔 뜻이지? altogether 전부 기능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진 않습니다. CS 작성과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친구는 기억났다. 네, 변수의 확장, expanded. 변수의 확장 스킬이 필요합니다. 변수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사스처럼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make a function. 사스처럼 맵형이라 리스트형 변수가 좀 존재하면 좋을 것 같고요. make a function like 사스. 사스가 없어지고 CSS화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딱히 생각이 안 나고요. 올해 좀 좋았던 게 스타팅 스타일이 너무 좋았고요. 스코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앵커도 너무 좋았어요. 네, 요 정도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웹의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너무 빨리 발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따라가기.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문조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위 20%, 그러네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제가 그래도 상위 20%는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높은 숫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설문조 60개의 기능 중에 그래도 50% 이상은 제가 사용을 했었네요.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7개 정도였으니까 약 거의 한 60% 정도 알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스테이트 오브 CSS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걸 한번 하다 보면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뭘 안 하고 있었구나, 어떤 걸 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술들이나 괜찮은 것들 더 안내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